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프의 마지막 주제, 그래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중학교 과정이나 1학년 과정에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뭐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외우고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뭐 다 까먹었겠죠. 그렇죠? 뭐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뜻을 잘 몰라요. 뜻을 잘 모르는데 요거 한번 개념을 이해하고 갑시다. 나중에 도형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y equal 2의 x승 이라는 그래프. 뭐 이게 꼭 지수함수가 아니라고 됩니다. 모든 함수 다 통합니다. 이거는. 이런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다 통해요. 이런 식이 있는데 이놈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그림을 여기에 있는 점도 x축으로 그대로 3만큼 가고 여기에 있는 점도 그대로 3만큼 가고 여기에 있는 점도 그대로 3만큼 갔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답을 뭘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노랗게 이어진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하여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만 대충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옮겨진 식을 구하는 겁니다. 식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요 x축으로 3만큼이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x 빼기 3만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 이렇게 물으면은 학생이 굉장히 고민해요. 그리고 이걸 못 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못 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갔는데 왜 빼기예요? 더하기 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서 찍고 가는 거죠. 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은 두 개 x, y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y equal log 3의 x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뭐 이상한 y equal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식도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로? x와 y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긴 되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거 색깔 다르게 할까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이 그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x값과 y값을 여기에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잘 봐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값이 예를 들어서 뭐 p, q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성립하냐 이거죠.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 식에 사용된 x, y하고 이 식에 사용된 x, y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노란 놈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y하고 x하고를 사용해서 만든 어떤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식에 사용되는 x, y하고 이 식에 지금 이 하얀 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점들을 만족시키는 x, y하고 같은 놈이냐 이거죠.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란 그래프의 식은 새로운 이 노란색 XY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놈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얀색 XY라고 하고 여기를
노란색 XY라고 할 때,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얀색 XY는 어떻게 돼 있다? 이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노란색 XY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구해야 되죠. 차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과거의 x, y가 아니고 새로워진 노란색 x, y의 관계식을 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두 개만 보고는 도저히 이 두 개의 문자와 이 그림만 보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와 얘를 이용합니다. 잘 봐요. 첫째는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하얀색 x와 노란색 xy를 생각해 볼게요. 하얀색 y는 이 점과 이 점을 보면은 노란색 y랑 하얀색 y가 어때요? 같습니다. 하얀색 y는 y랑 같은데 이 x와 이 x의 차이를 보면은 하얀색 x는 노란색 x보다 3만큼 큽니까? 작습니까? 노란색 x가 이게 3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하얀색 x는 노란색 x보다 3만큼 작아요. 이걸 알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요 놈들이 관계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x와 요 y의 관계식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 이용하는 거야. 본래 지금 하얀색 y는 2의 하얀색 x승인데 이 하얀색 x승은 노란색으로 표현하면은 x 빼기 3이 되는 거고 하얀색 y는 노란색 y랑 같아서 이제 노란 x와 노란 y의 관계식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던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x 자리에 가로쳐서 x 빼기 3을 대입한다 이 말이 과거의 x입니다. 변화 전 x는 변화 후 x보다 3만큼 작다 이 말을 대입했더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풀면은 거의 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까먹어도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봐요. 어떤 그래프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나? 이렇게 개념 확인해 있죠. (1번) y 이퀄 로그 x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식을 구할 때 그래프 그리지 않습니다. 요 과거의 x, y를 이렇게 쓰세요. x, y고 이제 새로워진 x, y를 쓰세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새로워진 x, y고 여기가 2만큼입니다. 그러면은 두 점을 보면서 과거의 x랑 새로운 x는 같네. 그래서 여기 x는 변화가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쓸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놓고 과거의 x는 노란색 x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y는 노란색 y보다 어때요? 이만큼 위에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y 플러스 2가 되는구나. 그래서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은 y 자리에 y 대신이라고 하지 말고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찾아내셔도 되고.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2번 y 이퀄 2의 2x승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 3만큼 이렇게 하시면은 요 x자리를 이 x자리를 정확하게 봅니다. 이렇게 된 거죠. x, y가 x축 방향으로 새로운
x, y가 되는데 3만큼 y는 변화가 없고 요 x는 요놈 x보다 3만큼 작다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가로치고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도 이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3번 y 이퀄 로그 x를 x축 대칭 그래프를 다 그리지 말고 점만 그리라고 했습니다. x축이 있는데 이 점을 각의 x, y라고 했을 때 새로워진 x, y x 값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x 값 자리는 그대로 x로 쓰고 각의 y는 새로워진 y랑 어떻다? 부호가 반대이다 해서 마이너스 y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4번 y 이퀄 2에 3x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y축 대칭 어떻게 되냐면은 y축이 여기 있는데 이 점에 있던 x, y가 요로 변합니다. 그쵸? 이쪽으로 x, y x 값은 부호가 반대고 y 값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다. 그래서 y는 그대로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느낌 y 값은 그대로 y 값은 그대로 y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계산해서 2에 마이너스 3x 승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원점 대칭은 5번 y 이퀄 2의 3의 x승을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원점이죠. x, y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x, y로 x 값도 부호가 바뀌었고 y 값도 부호가 바뀐 상태 그래서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x 이퀄 2에 마이너스 3y 이렇게 해놓고 y에 관해서 필요하면 정리하고 아니면 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거 y 이퀄 x라는 직선 (6번) y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누구를? y 이퀄 2의 x승을.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게 뭐에 관련된 표현이죠? 역함수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역함수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이런 상태입니다. y 이퀄 x라는 직선이 이런 놈이거든요. 어떤 놈? x 값과 y 값이 항상 같은 놈입니다. 1, 1, 2, 3, 4. 그래서 여기에 x, y가 있었으면은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은 새로운 xy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되냐면은 요 x와 요 y 값이 같고 요 x와 요 y 값이 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 3이었다면 이 새끼는 3, 1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x와 y를 바꿔 쓰면 됩니다. x는 y로 y는 x로 고쳐 쓰면 될 거고. 그럼 참고로 이거는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 정도를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뭐 역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닌가? 확인하기 전에 한번 정리할까요? 쭉 정리할게요. 1번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외우세요. 이런 느낌. 근데 말로 정확하게 외워요. x 자리에 뭘 넣는다? 얘를 대입한다. 가로치고 대입하세요. x 빼기 n을 대입한다. 두 번째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은 y 자리에 y 빼기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근데 이거 외우다가 실패하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외우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준 대로 바뀐 x와 바뀌기 전의 x의 관계를 그림에서 찾아서 넣는 연습도 꼭 같이 해주세요. 3번 대칭이동한다. 어떻게? x축 대칭이동한다. x축 대칭이동하면은 y 값이 변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4번 y축 대칭이동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5번 원점 대칭하면은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 역함수를 구하는 6번 y 이퀄 x 직선에 대칭하면은 이렇게 x와 y를 바꾼다.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외웠다고 치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y 이퀄 8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이놈은 y 이퀄 2의 x의 그래프를 x축 얼마? m, y축 m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때 n과 n을 구하라. 이런 것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진짜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고 요 놈을 평행이동한 뭘 만들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식을 만들었을 때 그 식의 모양이 이 식이랑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만들려면은 x 대신에 x-m을 넣고 y 대신에 y-n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빼기 n은 2에 x 빼기 m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대요.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기 좋게 요는 지수함수 앞에 숫자도 더해져 있고 뭐가 넘겨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거죠. 얘를 정리해 보면은 y 이퀄 여기 8이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8 곱하기 2의 x 빼기 1승 플러스 8인데 이 8이 2의 몇 승? 2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은 2의 여기가 2의 3승 곱하기 이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여기가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8이 y예요. 여기는 y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y를 이렇게 넘겨놓고 플러스 n으로 해놓고 두 식을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요럼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n이 8이겠네. 여기하고 여기인데 미수 같네. x 같네. 그러면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m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8, m은 마이너스 2. 어때요? 식의 모양 만들어서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2번 어떤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더니 자 이런 거. 문제 2번은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끊어읽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끊어읽기를. y 이퀄 로그 3의 x가 있는데 이놈을 x축 2y축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까지만 한 거예요. 아직 대칭이동 안 들어간 겁니다. 이동 후니까 평행이동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2 이퀄 x 대신에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해주고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뭐야? x축 대칭했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하려면은 y 값을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y를 마이너스 y로. 여기만, 요거 전체 아니에요. 가로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이놈이 뭘 지난다? 점 k, 2를 지난다. 누차 강조했죠? 점을 지난다가 진짜로 점을 그립니까? 아니고 이 좌표값을 여기에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돼요. 2를 y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k를 x에 대입한 로그 3의 k 마이너스 2이고 아 그러면은 여기가 0 돼야 되네. 이놈이 0 되려면은 진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돼야 되잖아. 따라서 k가 얼마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3정으로 출제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대로 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히 평행이동 이런 것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학생들 오늘 이후로는 이런 걸 다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학생들이 조건을 착각해서 괜히 틀리는 문제입니다. F에 보면은 어떤 놈이 어떤 놈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x,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식이에요. 이걸 구분하세요. 식에 대한 설명이냐 점이냐. 관계식을 준 게 아니잖아요. 점을 준 겁니다. 어떤 x, y라는 점이 있는데 그 놈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변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점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 n만큼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x에 이걸 대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식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이걸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얘를 말로 해석하면은 아 x축만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가 이 문제의 정확한 포인트. 자,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켰냐면은 y 이퀄 3의 2x승을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하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인데 3의 2 그리고 가로치고 x 마이너스 m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식이 누구랑 같아요? y 이퀄 81 곱하기 3의 2x승 마이너스 4랑 같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비교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가 3의 몇 승? 4승. 지수끼리 더하면은 y 이퀄 3의 4승입니다. 요놈과 요놈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2x 플러스 4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4. 얘는 y 이퀄 요 n만 이쪽으로 넘겨온 거예요. 3의 마이너스 n이 되고 지수 부분을 정리하면은 2x 빼기 2m.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되니까 n이 얼마? 4이고 그 다음에 요 모양과 요 모양 비교하는데 밀수 같고 여기 2x 같으니까 요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간단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잘 나오는 건데 4번 문제는 이렇게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y 이퀄 2의 x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놈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대충 몇 가지만 상상해 보세요. y-n, y 대신에 이게 들어갈 수 있고 2의 x-m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스타일. 이거는 평행이동만 했을 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놈이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고 이놈이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1번 y 이퀄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인데 얘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여기가 정리가 되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이고 y.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y가 2의 x 플러스 1. 어떻게 된 거냐? 요 놈이 어떻게 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고 요 놈 어떻게 된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x축 대칭 이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이동까지 했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 가능하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y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y 이퀄 2의 x승 맞지?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y는 4 곱하기 2의 x승인데 이 4를 2의 2승으로 고쳐주고 나서 정리를 하면은 y는 2의 x 플러스 2승이 돼서 이 그래프를 x 부분을 변화시킨 거죠. x 부분을 x 플러스 2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실패하는 거는 여기 4번 같은 경우에요. y 이퀄 6 곱하기 2의 x승은 이거는 어떻게 안 된다. 이거는 4는 2의 2승으로 바꿨지만 이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요거 잘 보세요. 6은 2의 로그 2의 6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y는 2의 지수끼리 더해서 x 플러스 로그 2의 6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6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숫자입니다. 로그 기호가 있다고 해서 꼭 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번은 다 평행이동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4번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선정해 놨습니다. 이런 놈도 2의 로그 2의 6이라고 고치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y 이퀄 4의 x승인데 이거는 2의 2x승인데 지금 여기 쓴 것처럼 보세요. x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빼고 부호를 바꿀 수는 있지만 x 앞쪽에 어떤 2가 곱해지도록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5번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말이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말을 판단하는 거.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천천히 기호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문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y fx가 2의 x승이 있는데 그럼 요걸 y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놈을 x축 얼마만큼 m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 m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gx가 됩니다. y 이퀄 gx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평행이동에 의해 a가 1,f1이 얼마가 된다? a 프라임 3,g3이 된다. 이때 그 다음에 이 gx는 뭘 지난다? 0,1을 지난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상황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자, 봐요. 지금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 gx라는 부분을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봐요. 여기를 y라고 생각하고 y 이퀄 2의 x승인데 이놈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y 빼기 n 이퀄 2의 x 빼기 m이고 얘를 y 이퀄 2의 x 빼기 m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이놈이 지금 gx가 된다는 얘기죠. 이놈이 gx. 그래서 gx를 고쳤습니다. gx는
2의 x 빼기 m 플러스 n이구나. 이렇게 고쳐 써놓고 이놈이 0,1을 지나니까 이거는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면 돼요. x의 0 넣으면 y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 여기는 이제 계산한 건 그냥 지워버리고 2를 y에 넣습니다. 그게 x의 0을 넣은 2의 마이너스 m승 플러스 n이구나.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합시다. 1,f1. 여러분들 좌표 표현에 이렇게 f 같은 거 들어있으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f가 뭔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네. a가 있는데 a가 1,f1이 뭔지 알아요. 1을 넣어보면은 1,2가 어디로? a', 3,g3이 되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x 값이 1에서 3으로 변했어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x축으로 이만큼 갔구나. 그러니까 m이 2구나. 바로 찾은 겁니다. m이 2. 그리고 또 1번 조건. m이 2니까 여기 넣으면 1 이퀄 2를 넣었더니 2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n이구나.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 n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점의 좌표가 뭐 칸마 f 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을 보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겁니다. 자, 다음은 6번부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올 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문제만 식으로만 바꾸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문제 6번 뭐냐면은 y 이퀄 5에 x-1이 a, 5 그 다음에 3,b를 지날 때 점을 지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릴 필요가 없이 얘를 대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를 대입하면은 5 이퀄 5에 a-1승이고 얘를 대입하면은 b 이퀄 5에 3-1승이구나.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그냥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지. 얘가 5가 되려면 여기가 1 돼야 되잖아. 따라서 a는 2. 이걸 어떻게 풀어요? 계산되잖아. 얘는 5에 2승 25. b는 25.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문제 7번. y 이퀄 3의 x 플러스 m승 그 다음에 y 이퀄 3의 마이너스 x승.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이 y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다. 저는 그래프를 배웠는데요. 그렇지만 연습을 잘 안 해서 이런 말 나오면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지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랄을 하면 안 되고 봐요. Y축과 만나는 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누가 그래프를 그리래. 우리는 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 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인데 그 점만 알면 되는 거지 이 그래프 다 알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볼게요. Y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Y축이라고 읽지 말고 X값이 얼마다? 0이에요. 그러면 X값이 0일 때 여기에 X에 0을 넣으면은 이놈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3의 m승이라는 Y축 위에 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X에 0을 넣으면은 얼마? 3의 0승, 즉 1인 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따질 필요가 없잖아. 왜 그런 걸 따지냐고요. 그냥 Y축. 여기에 어떤 점들을 찍더라도 X값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Y값 식만 찾기가 쉽다고요. 이걸 생각했으면 끝이죠.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니까 눈으로 봐도 이게 얼마냐면은 3의 m승에서 1을 뺀 거예요. 3의 m승 빼기 1. 그러면 이게 9돼야 8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m은 얼마? 2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도 개요만 생각하면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다 그리려고 하니까 못 풀어오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표현들에 주목하라. 간단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프 꼭 다 그리는 거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제 8번. 8번도 그래요. 자, 문제 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문제 8번도 직선 y 이퀄 1과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두 점. 그런데 이 직선 y 이퀄 1이라는 것도 앞에서 본 문제처럼 앞에서 y축이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선이에요. 가로선이거든요. y 이퀄 1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점이 있더라도 그 놈들의 높이가 얼마일 거예요? 높이가 y 값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직선과 뭐냐면은 어떤 놈? y 이퀄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인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가 없이 얘가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점의 좌표만 따면은 이 두 점의 x 값만 따면은 길이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놈이 y가 1일 때 x 값이 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1 되려면은 이게 0 돼야 되고 그럼 x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그쵸? x가 마이너스 2. 자, 같은 방식으로 y 이퀄 로그 a의 x 마이너스 2가 뭐 이렇게 지나는지 이쪽을 지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은 이놈의 y 값이 1 되려면은 진수가 미수랑 같아서 a가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a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느 게 왼쪽 오른쪽이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오른쪽, 이 점이 왼쪽, 이 정도는 뭐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인데 선분 AB의 길이가 8이랍니다. AB가 8이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그냥 이 길이네. X값에서 X값 빼면 되지.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이렇게 된 거네. 그게 AB의 길이. 그놈이 8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4. 아주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또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9번. 9번도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이 x 이퀄 n과 만나는 교점의 y 좌표를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y 이퀄 2의 x승이 직선 x 이퀄 n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직선 x 이퀄 n이라는 것은 x값이 주어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x값이 n일 때, x가 n일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상관없이 이렇게 지날 때 그냥 이 점, 이게 y 이퀄 2의 x승인데 이 점의 y 값이니까 그냥 닥치고 n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좌표가 뭐라?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n을 이 식에는 2의 n승이구나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로그 2x인데 그것도 뭐 어디를 지나는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따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있지만 y 이퀄 로그 2의 x인데 이 점의 y좌표는 그냥 이 식의 x자리에 n 넣으라는 거니까 b가 얼마? 로그 2의 n이구나 이까지 찾았으면 그냥 여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뒤쪽이 문제예요. 뒤쪽이.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했는데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2의 n승 더하기 로그 2의 n승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놈이 뭐라고 했어요? 세 자릿수이고 자연수죠. 이런 말 나올 때 여러분 자연수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찍기 문제입니다. 찍기 문제. 봐요. 우리가 이해행성을 잘 알잖아요. 봐봐. 2에 10성이 1024야. 2의 9성은 반이니까 512. 중요한 숫자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2의 8성은 요거의 반이니까 256. 모니터 해상도랑 같은 숫자들이죠. 2의 7성은 얼마? 요거의 반이니까 128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자릿수가 되는데 이게 봐봐. n이 10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1000을 넘어가니까 네 자릿수가 된다는 거예요. 2의 6성 같으면은 100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n이 9나 8이나 7 중에 하나겠네. 이 자연수 문제는 찍기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찍기. 그럼 9를 넣어봐. 9를 넣으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가 되지만 로그 2의 9 이걸 자연수라고 할 수 있나? 없지. 7을 넣어봐. 세 자리 자연수지만 여기는 로그 2의 7 이걸 자연수라고 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게 n이 8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n이 8이면은 8을 넣으면 얘는 256이고 여기는 8을 넣으면 로그 2의 8이니까 이게 자연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6 더하기 3. 그렇죠? 뒤쪽 마무리인데 세 자리 자연수 이런 거 나오면은 찍기다. 그리고 이의 행성은 n이 어떤 숫자인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10번 문제는 또 쓸데없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쓸데없는 표현은 아니고 내신 문제나 이런 데는 종종 나옵니다. 말뜻을 알아라는 얘기죠. 10번을 보시면은 y equal a에 x-p 플러스 q가 a에 관계없이 뭘 지난다? 2,3을 지난다. 자, 2,3을 먼저 대입해놓고 푸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연습하기 위해서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성립, 이 말을 이런 특별한 함수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등호가 성립한대요. A에 관계없이. 그런데 보세요. A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식의 모양을 잘 보세요. Q하고 뭔가를 더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A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보통은 A가 2의 x-p 승하고 3의 x-p 승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을까? 보통은 어때요? 같습니다. 다릅니다. 4의 x-p 승 A에 관계없이 이걸 넣든 이게 다 같은 값을 가지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돼요? 요게 전부 다 지수가 뭐면 된다? 0이면 되는 겁니다. 2의 0성도, 4의 0성도, 3의 0성도. 그러니까 이 식의 모양이 A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걸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X가 P이면은 이 부분이 지수가 0 돼서 1 되고 Y는 뭐가 된다? 무조건 Q가 되는구나. 1 플러스 Q가 되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입니다. 역함수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걸 역함수를 구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K로 두고 F에 K를 넣었더니 7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같은 방식인데 13번도 마찬가지인데 13번은 조금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fx가 1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2의 x에 대해서 gfx가 x일 때 g13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표현 중요합니다. g 안에 f 안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하고 꼭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f 안에 g 안에 x를 넣고 다시 x가 나왔다. 무슨 뜻이냐면은 x를 어떤 식에 넣고 그 식에서 나온 걸 다시 다른 식에 넣었을 때 최초에 넣었던 x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x를 넣고 어떤 식에 넣고 그 식을 다른 식에 넣었을 때 최초에 집어넣었던 x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참고사항입니다. fx와 gx가 역함수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fgx가 x이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요걸 알아두셔도 좋고 뭐 정 아니면 모르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이 말은 gx가 fx의 역함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equal k라고 놓고 그러면은 f에 k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3이 나와야 되니까 fk를 써보면은 1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2의 k가 1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보면서 여기가 얼마? 12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4가 나와야 되고 k는 2의 4승일 거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걸 역함수라는 걸 외울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옮겨 쓰세요. 봐요. G에 fx인데 fx가 이거란 말이야. 1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2의 x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다? x가 나왔다. 이게 이 조건을 그대로 옮겨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G13을 구하라는 거는 이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잘 해봐. 어떻게 되는 얘기야? G 안에 13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13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13 되려면 여기가 12 돼야 되고 3 곱하기 여기가 그러면 4여야 되고 그러면 x가 얼마라는 얘기? 2의 4승 16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x랑 같다고 했으니까 16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간단합니다. 이게 역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아셔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역함수의 성질도 중요하고 역함수의 조건은 약간 덜 중요하지만 알아두면 조금 낫다. 그러나 몰라도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14번은 역함수라는 말이 없네요. 그냥 합성해서 그냥 풀라는 얘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겠네요. 14번. fx가 4분의 1의 x승 gx가 얼마? 로그 2의 x승일 때 g 안에 f 안에 마이너스 23을 넣어라. 그럼 넣으면 됩니다. 안쪽부터 여기부터 계산할게요. 여기가 f에 마이너스 23을 넣으라고 하니까 f 마이너스 23은 4분의 1의 몇 승? 마이너스 23승이고 얘는 요게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2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23승이니까 2의 얼마? 46승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2의 46승입니다. 2의 46이고 그걸 로그 안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로그 2의 46승이니까 계산하면 46.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 합성함수. 자, 15번이 중요합니다. 15번이. 역함수의 또 다른 성질.
함수끼리의 교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이는 모르면 다시 강의 보면서 풀이만 찾아보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오고 있는가인데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할 수는 있지만 잘 안 구한다. 그 다음에 안 구해지는 역함수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역함수의 성질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왔다면 그 역함수에는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올 것이다.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지금 푸는 것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또 중요한 두 번째 성질 역함수끼리의 교점 이런 건데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대칭이동할 때 설명을 했지만 역함수는 Y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런 역함수가 이 Y 이퀄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요. 그럼 봐봐. 이게 fx고 이게 그 역함수 gx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납니다. 역함수가 만나려면 서로 만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y 이퀄 x라는 직선을 놓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역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역함수끼리 만나려면 이런 데서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러면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끼리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y 이퀄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x 값이 a면 y 값도 a입니다. 이 점의 특징도 b, b입니다. 즉 역함수끼리의 교점은 무조건 a, a 그 다음에 b, b x 값과 y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풀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15번 fx가 a의 x-ms인데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와 역함수가 함수의 교점이 두 개,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다. 잘 봐요. 이 x좌표는 역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이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역함수와의 교점이 한 놈이 x값이 1이고 한 놈이 x값이 3이라면은 당연히 이 점의 y값도 3이고 이 점의 y값도 1일 수밖에 없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거네. 역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라는 얘기는 이놈이 반드시 1,1을 지나고 뭘 지난다? 3,3을 지난다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역함수의 교점, x값과 y값이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푸시면 간단하다는 얘기. 자, 1,1을 대입합시다. 1을 여기에 넣으면은 a의 1-m, 3,3을 넣으면 3은 a의 얼마? 3-m. 어떻게 연립해서 푸는데요?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쉽잖아. 여기 a의 0승이 1됩니다. 따라서 m이 얼마? 1이군요. m이 1이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하면은 a의 몇 승이? 제곱이 3이군요. 따라서 a는 루트 3이군요. 그래서 a 더하기 m은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함수의 교점, x값과 y값이 같다는 뜻. 그래서 실전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3번, 4번 성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실전에서 체크해야 되는 또 하나. 문제 16번 오늘의 마지막, 역함수의 마지막입니다. 5번 성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공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기술들입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은 a, a 형태일 수밖에 없다. 문제 16번을 볼게요. 이거 그냥 풀면 완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y 이퀄 2의 x-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y 이퀄 얼마? 로그 2의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그림도 막 더럽게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까? 그림을 잘 보이게. 여기에 띠디디디 가서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띠디디디 가서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A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 2,3이고 이렇게 줬는데 기울기가 요 직선이 AB의 기울기가 여기가 얼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줬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뭔가 복잡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옵니다. 자, 이럴 텐데 세 번째 마지막 성질 같은 문제에 에서 뭐가 나오면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함께 나오면은 함께 출제될 때 반드시 체크하라. 뭘 체크한다? 역함수 체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요. 이 문제를 보면은 얘하고 얘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데 얘 둘이 역함수입니다.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수학을 많이 강의했던 선생님들.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씨 복잡한데 이 새끼가 혹시 역함수 아냐? 체크해 보세요. 해볼게요. 요 놈식에서 요걸 y로 고치고 요걸 x로 고치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 이퀄 로그 2의 y 플러스 1인데 y에 관해서 정리하니까 2를 넘기면 2의 x승이 y 플러스 1이고 1이 넘어가면 y는 2의 x승 플러스 1. 제가 문제 하나 잘못 썼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어때요? 똑같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와 얘가 역함수구나 하는 걸 알면 이것들이 싹 다 필요 없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를 체크했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역함수를 몰랐을 때는 엄청 복잡해 보였죠. 이게 역함수구나. 역함수가 있는데 이쪽이 얼마? A의 좌표가 2,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게 45도 선이겠네요. y 이퀄 x.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이놈에 따라서 기울기가 1인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여기가 수직인 직선이 나왔죠. 그놈이 이쪽과 만났다는 얘기죠. 여기가 B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네.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는 3,2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좌표를 복잡한 식의 계산이 아니라 두 식의 모양을 보고 이 식과 이 식이 역함수니까 이게 2,3이면 이게 3,2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X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가 C이고 D입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럼 여기가 X값이 2이고 여기가 X값이 3이니까 이 높이는 1이고 이 높이는 3이고 이 높이는 2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밑변 두 개를 더하고 3 더하기 2 높이 1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2분의 5.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풀어보는데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요거 체크. 한 문제에 같은 문제에 나와야 됩니다. 한 문제에 지수 n 로그 함수이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 체크. 뭘 체크한다? 혹시 역함수 아니냐. 체크하는 습관. 이걸 먼저 체크하는 습관. 역함수가 아니면은 아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가야 될 거야. 그럴 때는 각오하고 천천히 따라가야 되지만 역함수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는 게 많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A, B를 넣었을 때 BA를 넣어서 푼다. 이게 첫 번째. 이건 식으로만 풀면 됩니다.
역함수끼리의 교점은 반드시 A, A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그림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사용은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오면은 반드시 역함수가 아닌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오늘 한 것이, 이 시간에 한 것이 그 1학년 때 했던 것들, 1학년 때 평행이동 역함수, 합성함수가 지금 3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쓰는가 같이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그래프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강의를 3강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반복하면서 그래프 읽는 법, 간단하게 그리는 법,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된 표현들 계속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에는 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3번이나 4번 정도는 문제를 보면서 반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분이나 이런 데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프로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장 다음 시간에 할 2차식에 관련된 근의 존재 조건도 전부 다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만 떠올리면 복잡해진다.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공부하는데 요런 데 초점을 맞추세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올바로 읽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2차식의 그래프는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읽기만 하면 된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중요한 것만 레벨 1, 2 수준으로만 그리면 되지 꼭 꼼꼼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 요걸 가지고 충분히 익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만 더 연습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복잡한 거 이렇게 가지만 않으면은 그래프 충분히 할 만한 데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반드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